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이에요. 전기차가 그래도 한 3년 4년 정도 신차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이 중에서는 감가가 정말 많이 되는 것도 있고 감가가 진짜 너무너무 안 되는 그런 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감가가 정말 심한 차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감가가 정말 안 되는 전기차는 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는 이 제네시스의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네시스 일렉트릭은 현대차가 2021년에 아이오닉 5를 딱 런칭하고 나서 2025년, 2026년에는 모든 차량들에 대한 전동화를 시작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제네시스 브랜드에서조차도 최초로 전동화를 시작한 게 바로 이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G80 내연기관 모델을 딱 떠서 엔진 빼고 이것저것 좀 뺀 다음에 배터리 집어넣고 거기다가 모터 넣어서 전동화 모델로 만든, 그러니까 내연기관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라는 거. 그에 따른 특징들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이렇게 충전구가 앞쪽에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는 페이스리프트 한 G80도 동일하게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네시스에서 나온 전기차들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파트에서도 전면 주차를 하는데 조금 먹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R19라 그래서 19인치 휠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죠. 이 G80 전동화 모델에서는 19인치 휠 단일 휠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깔려있는 배터리가 한 87kWh 정도가 되거든요. 80kWh 후반 정도 되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19인치 휠과 맞물려서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400km가 넘어가요. 심지어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때라면은 보통 못해도 한 450에서 500km 정도 사이 요 정도를 주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은 이 G80 배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지만 올휠 드라이브를 뜻하는 요 오른쪽 마크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을 지원해요. 그래서 H-트랙이라든지 올휠 드라이브라는 옵션들을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이 바로 사륜구동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마력도 한 272kW,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 환산하면 한 360마력 정도가 되거든요. 나름 2.5L 터보보다도 훨씬 더 출력이 세고 전기 모터 특성상 처음부터 쿨토크로 쭉 뿜어져 나오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동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G80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을 쭉 이용할 수 있게 평평하게 돼 있는데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턱이 하나 있어서 트렁크 공간을 100% 효율적으로 쓸 수는 없다라는 거. 아무래도 G80 전동화 모델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내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안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와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먼저 봐야 돼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거를 확인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 계기판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후진 기어를 딱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으면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에 주행편이 들어가면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까지 확인을 하면은 이 차량에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G80이나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파퓰러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거기다가 뭐 가끔 이제 특정 모델 안에서 2열 컴포트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 패키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거기에다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까지는 동일하지만 파퓰러 패키지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요 G80 전기차들을 고를 때에는 내가 반드시 이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에서 그 다음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보면은 요 시트입니다. 지금 여기 시트에 보면은 아무런 무늬가 없죠. 제가 제네시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네시스 시트에 아무런 무늬가 없다라고 하면은 스탠다드 디자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G80 전동화 모델은 G80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270만원 정도 되는 옵션이라서 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면 의자 모양이 이렇게 마른 목골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그냥 스탠다드 디자인에도 알루미늄 패턴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지금 이 차량은 안 들어가 있죠. 정말 희귀한 모델 중에 하나가 솔라루프가 들어가요.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 전기차를 충전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낸 건데 사실 그걸 선택한 사람이 많이 없죠. 무게만 무거워지고 사실상 전비에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선택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옵션이 있다 정도로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80 같은 경우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2열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 옵션을 넣었다 그래서 이렇게 통풍 시트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열선 시트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2열 컴포트 패키지 옵션에 그럼 뭐가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뒤쪽에 선 커튼 요 정도가 들어가는 게 2열 컴포트 패키지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G80 전동화 모델에다가 파퓰러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 이 두 가지 옵션만 선택된 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G80이 얼마나 감가되는지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네시스 G80이 도대체 현재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냐,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네시스 G80이 사실 처음 출고될 때만 하더라도 신차 가격이 깡통 기준으로 8천만 원 한 초중반 정도가 됐습니다. 딱 드는 생각이 있죠. 보조금이 50%만 딱 받았던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도권,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국고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을 해서 한 대략 500만 원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G80 전기차에 파퓰러 패키지랑 2열 컴포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신차 가격이 한 8천만 원 초중반에 옵션 가격 660만 원 정도를 더해서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더하면 한 8천만 원 중반 정도에 뽑았던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차량도 시간이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5만 킬로 정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가가 조금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예상을 못했어. 지금 현재 가격이 5천만 원 중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차량이 딱 3년 정도 탔는데 1년에 거의 1,000만 원씩 내려간 거잖아. 신차로 산 사람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프리미엄에 G80이고 거기다가 전동화 모델이고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너무 괜찮은데? 심지어 이 차량은 보증 자체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 전기차나 기아 전기차들을 생각해보면 배터리나 구동계 관련된 보증 사항들이 한 8년 16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네시스는 기본적으로 10년 20만 킬로미터까지 보증이 설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고 있는 전기차들보다 훨씬 더 보증이 길다라는 것들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감가가 심한 차량 중에 하나는 아이오닉 6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제 마음이 아픈, 제가 아이오닉 6를 처음에 딱 출시하자마자 바로바로 뽑았던 그런 차량이거든요. 제가 출고를 할 때만 하더라도 보조금을 대략 한 1,1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프레스티지 가장 높은 트림에다가 올휠 드라이브 탑재하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나 이런저런 옵션들을 다 더하고 나면 신차가가 6천만 원 정도 언저리 됐었던 그런 차량이 지금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주행거리 3만 킬로가 넘었는데 지금 가격이 3천만 원 중후반입니다. 3천만 원 중후반이면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차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진짜 전기차 치고 감가가 심한 편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요 옆에 있는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된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씩 감가가 되진 않아요. 근데 아이오닉 6는 유달리 풀옵션에 해당하는 차량만큼은 1년에 1,000만 원 정도 감가가 될 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다운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오닉 6 저는 개인적으로 3년 동안 타지만 진짜 만족스럽게 탔던 차량이에요. 좀 슬프긴 하다. 아, 이거 진짜 좋은 차인데 심지어 전비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요 가을에 타고 다니다 보니까 킬로와트 시당 9km, 10km 이렇게 나오더라고. 한 번 충전했을 때 500km 넘게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기차인데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이득이 될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정말 감가가 안 되는 차 중에 하나는 캐스퍼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감가가 안 되는지 저는 이 차를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일단은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는 색상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외웠어. 버터크림 옐로우 펄이라는 색상이래요. 진짜 그 버터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충전구가 앞쪽에 있다는 거, 요 앞쪽에 충전구가 있는 게 다른 일반적인 승용차나 이런 차량들에서는 뭔가 조금 불편한 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캐스퍼 일렉트릭 정도 되는 작은 차량에 한해서는 전면 주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측면에서 봤을 때 캐스퍼 경차보다는 훨씬 더 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 안에 배터리를 좀 더 많이 싣기 위해서 이 전장 재원 자체를 늘렸어요.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긴 전장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차가 아닌 거예요. 경차는 경차만의 전장 재원을 만족해야 경차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로 만들래 하고 전장 재원을 늘려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제 경차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 중에서도 취득세 면제, 고속도로 톨비 50%, 공영주차장 50%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요 캐스퍼 일렉트릭이 전장 재원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혜택들은 그대로 동일하게 받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도 한 1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전기차기 때문에 톨비도 40% 할인을 지원받죠. 물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10%씩 줄어들겠지만, 거기에다가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스퍼를 구매할 때는 아랫급 트림은 사시면 안 됩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무조건 인스퍼레이션 등급부터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캐스퍼 아랫 등급 트림은 배터리가 42kWh가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모터 출력이 100마력도 안 됩니다. 근데 캐스퍼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도 49kWh로 올라가고 모터 출력도 115마력 정도로 쭉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스퍼 일렉트릭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인스퍼레이션 트림부터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요 휠입니다.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캐스퍼 일렉트릭이 15인치 휠을 사용합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서 17인치 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라는 선택 옵션을 넣어야 이렇게 17인치 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옵션을 엄청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15인치 휠은 350km인데 17인치는 320km로 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주행 가는 거리가 중요해 라고 하면은 15인치 휠을 선택하시면 좋고, 나는 그런 거 말고 17인치 휠이 좀 예쁘잖아, 거기다가 전면부 LED 그리고 후면부 LED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라고 하면은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들어간 차량들을 고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뒤쪽 디자인 중에서 요 위에 있는 디자인이나 아래쪽에 있는 요 디자인들이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라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LED로 들어가지가 않고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전면부에 있는 램프도 LED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브, 황색 등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관을 좀 중요시 여겨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넣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전동 트렁크 이런 건 당연히 안 들어가 있죠.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 실내 보면은 2열 좌석을 리클라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뒤쪽에 사람이 앉을 정도로 해놓은 상태인데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가 나와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경차보다는 그래도 트렁크 공간이 꽤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히든 공간이 꽤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경차보다는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넉넉하고 트렁크 공간 자체도 훨씬 더 넉넉하게 들어가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옵션들은 실내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안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실내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컴포트 옵션이랑 컨비니언스 플러스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일단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고르게 되면 운전석의 통풍 시트는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컴포트라는 옵션을 더하게 되면 동승석까지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좀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어야 이 컨비니언스 플러스 옵션이 들어간 거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 이 캐스퍼 일렉트릭이 그래도 2024년쯤에 나온 차량인데 아직도 OW 세대의 내비게이션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거 CCNC로 넣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반응 속도는 훨씬 빠른데? 이런 것들은 되게 괜찮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보면은 배터리가 50% 정도 차 있는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222km 라고 나옵니다. 배터리가 50%인데 222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건 100%를 모두 채웠을 때 400km를 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공인 인증받은 거는 한 320km 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주행하는 것들을 보면 400km 넘게 주행하고, 실제로 이 캐스퍼 일렉트릭 오너분들 얘기에 따르면 한 400km는 너끈하게 주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캐스퍼 일렉트릭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한 게 익스테리어 디자인, 컴포트, 컨비니언스 플러스 이 세 가지 옵션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현대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현대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 있으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연식별로 차이가 조금 있어요. 현대 스마트 센스가 2026년형으로 바뀌면서 기본 옵션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차로 구입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스마트 센스가 기본 포함이지만 이렇게 이전 모델을 구매한다 라고 하면은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캐스퍼 일렉트릭 옵션이 상당히 많네. 이렇게 후진 기어를 딱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
어라운드 뷰가 파킹 어시스트라는 70만 원짜리 옵션인데 요 파킹 어시스트 옵션은 단독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현대 스마트 센스 1이 포함되어 있어야 파킹 어시스트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퍼레이션 등급에다가 익스테리어 디자인, 컴포트, 컨비니언스 플러스, 파킹 어시스트, 현대 스마트 센스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으면 거의 풀옵션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캐스퍼 일렉트릭이 정말 감가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이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캐스퍼 일렉트릭이 실제로 처음 출고될 때만 하더라도 인스퍼레이션 등급 기준으로 트림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한 2,900만 원을 조금 넘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한 5, 6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면 신차 출고가가 대략 한 3,300에서 3,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전기차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보조금이 포함이 되잖아요. 캐스퍼 일렉트릭은 보조금이 꽤나 많은 편이에요. 국고 보조금만 해도 한 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지자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까지 더하면 한 7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구입하는 가격은 서울시 기준으로는 2,800 정도가 되고 수도권에서는 한 2,700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캐스퍼 일렉트릭이 한 1년에 1만 킬로미터 정도 지나고 나서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10,000km를 타고 1년이 넘었는데 신차 출고가랑 똑같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캐스퍼 일렉트릭을 여러분들이 신차로 구매하려고 인터넷에 캐스퍼 일렉트릭 검색하고 들어가서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뭐가 뜨는지 아세요? 출고 대기 납기표가 뜹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이 출고 대기가 15개월에서 17개월이 걸린대요.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스퍼 일렉트릭 사야지 라고 계약을 걸잖아요. 그러면 차를 2027년에 받는 거야. 너무너무 대기자가 많고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캐스퍼 일렉트릭은 감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늘 본 차량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G80 일렉트릭이나 아이오닉 6 같은 약간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차량들이나 신차가가 매우 높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굉장히 심한 것들을 보여줬지만 캐스퍼 일렉트릭 같이 신차가도 한 2천만 원 중후반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차체가 작아서 운전하기도 편하고 여성분들도 좋아하고 거기에다가 대기 기간이 압도적으로 긴 그런 차량들은 감가가 거의 안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차량들을 고를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 상황을 조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본 차량들 중에서 어떤 차를 고르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